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9번째 페이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라디오 스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라디오 스타이시죠? 이거 유튜브 아닌가요? 유튜브인데 네. 오디오 플랫폼의 최강자 아니십니까? 제가 좀 약간 가성비가 뛰어난 게스트다 보니까 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요새 좀 브라운관이나 TV 지상파에서도 좀 기웃기웃거리시는 것 같은데.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콜이 오더군요. 그쪽에서도 라디오 출연료로. 그러니까요. 예. 그 상대 게스트 얼마 받으십니까? 제가 반값만 받고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종횡무진 활약 중이신 라디오 스타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네, 잡지사를 유튜브로 구독하고 계신 우리 14,000 구독자 여러분 혹시 모르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실 잡지사는 매일 저녁 7시 30분 CBS 표준 FM으로 방송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서울은 98.1MHz, 또 지역별로 고유한 주파수를 가진 엄연한 지상파 방송입니다. 덕분에 썬킴 씨도 저랑 같이 부산 CBS에서 행사 한번 뛰고 오셨죠? 부산 시민들을 한번 울리고 왔죠.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맞습니다. 아줌매들, 저 부산의 아들입니다. 알랑방귀, 제 장난 아니야. 예. 부산 갈매기 항상 한번 지어주이소. 와, 부산 동향인들을 울렸습니다. 네. 지역만 가면 거기 아들이라고. 정치인 화법이죠.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본 적은 충청도고 예, 예. 또 제 본은 예. 전라도고 아하. 사는 곳은 서울이고 고향은 부산이고 이 강원도만 어떻게 엮여버렸어요. 대선 출마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적격이시고요. 미중년 썬킴 씨도 외모는 동안이지만 라디오 키즈나 라디오 보이로 성장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렇게 오늘처럼 라디오를 들고 다니시나요? 지금 제 앞에 라디오가 있는데요. 예, 제가 들고 다녔던 건 이거보다 훨씬 컸죠. 예. 이거를 이제 어깨에 메고 소풍에 가면은 정말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척추측만 걸리기 딱 좋아요. 진짜. 척추측만 예. 추간판 탈출도 되고. 예. 근데 참 이게 라디오란 매체가 제가 이제 자랐을 때는 그 심야 FM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네. 딱 라디오를 귀에 듣고 침대에 누우면은 네. 그 DJ가 하는 말이 꼭 나한테만 속삭이는 것 같이 들려요. 자, 지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신청을 하셨네요. 네. 부산에서 김선영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나나 묵고수리의 나나 묵고수리인가 나나 무스꿀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게 된다니까요. 지금 누구 흉내 내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이종환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MBC 네. 그거를 광팬이었어요. 밤의 디스크쇼. 따라따라라 군드링 딱딱둥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따라라라 이종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네. 공개 방송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화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전 부산이잖아요, 집이요. 예.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 공개 방송을. 네. 그때는 MBC가 그때는 여의도 시대도 아니라 네. 지금 정동 MBC, 지금 경향신문사가 MBC가 있었거든요. 예. 그 지하실이 이제 공개 방송 홀이었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엽서를 보내야 돼. 당첨이 돼야 갈 수 있군요. 예. 사서함 해가지고 엽서를 보낸 다음에 서울시 여의도동 이렇게 여의도가 아니라니까요. 정동 사서함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안 뽑혀요, 잘. 그래서 뽑히기 위해서는 예쁘게 꾸미고 실로 자수 넣고 엽서에 별의별 사연을 다 넣어요.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글을 썼거든요. 네. 이종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에 살고 있는 안무개입니다.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정말 울면서 소원이 공개 방송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래요. 힘들겠죠? 가족을 팔아서 본인 한번 그거 신기한 구경 한번 해보겠다고 잘 살고 있는 동생을. 근데 동생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2장이 필요해요. 그럼 와 이게요. 당첨되면 여자친구 데려가려고. 편지로 와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밤차가 있었거든요. 그 침대차가. 침대차. 그러니까 무궁화호 이제 밤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해. 이제 떨리는 기분이죠. 새벽 5시 정도에 도착을 하면 서울역에 정동으로 가요. 네. 지하실 줄을 서는데 제가 약간 그때 머리가 길고 약간 미군 야전 잠바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동 MBC의 그 경비분께서 다들 이제 소녀 팬들이에요. 소녀. 근데 웬 아재가 한 명 서 있으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당신 뭐 하시는 분인데 혼자 서 있냐고.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입니다. 그러긴 약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과 학생인데 방송 현장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 거짓말을 몇 번 치는 거야? 그거 한번 보려고. 아 그리고 딱 예. 지하실로 내려가요. 예.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종환 선생님이 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예.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그 게스트가 이제 소방차였어요. 아 소방차가 나왔어. 어젯밤엔 난 내가 미워졌어. 김영곤 씨도 나오고. 예. 잘 돼야 될 텐데. 아 김영곤 씨. 아, 김영곤 씨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아니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김영곤 씨가 나왔고 네. 끝난 다음에 사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앞에서 끊기는 거예요. 네. 저를 딱 보더니 안 해주세요 이종환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네. 쌤, 네. 전 그때 서울 말을 못했을 때거든요. 예. 저 부산에서 왔는데 예. 그랬더니 아주 패기보소. 예. 아주 떨떠름하게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종환. 예. 억지로 하는 느낌으로.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종환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잠깐 가세요. 참 인연이 참 그런 인연이 없는 것이. 예. 그 이종환 선생님의 따님과 제가 또 소개팅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진짜로?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알고 나가신 거예요? 네? 알고 나갔죠. 그때 그 LA의 장미라고 해서 이장희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그 가라오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야, 미국에서 굉장히 이 얘기만 하더라도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오늘 라디오 저희 역사니까. 나중에 공개 방송 한번 잡고 라디오 썰 한번 풀어주세요. 이종환. 근데 그거 저는 앞에 카세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녹음을 했어요. 공테이프를 넣고요. 예. 이종환 선생님이 정말 그건 아쉬워요. 뭐가요? 곡 소개를 중간에 해. 틀어. 나는 무술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곡 소개를 지금 하시죠. 곡 소개. 라라라 한 다음에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거기서 그거 왜 해? 앞으로 들을 때마다 그 목소리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 소개를 깔끔하게 처음에 한든지 끝에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김광한 씨라든지 김기덕. 안녕하세요. 2시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렇죠.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라디오 키드였습니다. 예, 자리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뭐 매체의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라디오는 점점 추억의 유물처럼 이렇게 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저희 잡지사의 밥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디오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썰문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최초의 라디오는 역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게 라디오의 역사를 보려면 이제 그 모스 부호부터 들어가야 돼요. 띠띠띠띠. 혹시 띠따로 배우셨어요? 돈츠로 배우셨어요? 저 안 배웠는데요. 알겠습니다. 전 황태 무임중 이런 건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모스 부호는요. 처음에 그 세뮤얼 모스라는 사람이 1844년에 유선 통신으로 개발했어요. 전신이라고 하죠. 네네. 전신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이요. 네. 이게 짧게 보내는 거와 길게 보내는 걸로 조합을 해서 모스 부호란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짧은 것을 딛다 단장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일본인들이 이게 돈츠로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직까지 돈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라디오 역사는 그 모스 부호가 발명이 된 1844년까지 거슬러 올라야 돼요. 아직까지는 유선 통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제임스 세미얼이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공학자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공기에는 이 전파란 것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론 가설을 만든 거예요. 전파란 것은. 그러니까 가설로만 끝난 거예요. 증명이 안 됐어. 이거를 1888년에 하인리히 헤르츠라는 헤르츠. 메가헤르츠. 여긴 몇 메가헤르츠? 여기 98.1 서울 기준. 왜 잠깐 1초 막았어요? 지역별로 달라가지고. 그렇군요. 하인리 헤르츠라는 그런 독일 과학자가 이 제임스 세미얼의 그런 그 전파 가설을 입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한 2km, 3km 거리에서 무선 통신을 처음으로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A란 점에서 B점까지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방송, 브로드캐스팅은 아니었어요. 그냥 포인트에서 포인트로요. 근데 지금 그 헤르츠의 이런 발명, 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무선으로 메시지를 A 포인트에서 B까지 전달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큰 그 성공이었죠. 다들 놀랐겠어요. 이거를 마르코니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과학자가 이거를 상업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자기 고국인 이탈리아 정부에게 이제 특허권 신청을 하는데 무선 통신 기술을 그렇죠. 무시를 당해요. 1901년도였거든요. 왜요? 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관심 없다. 장사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던 거군요. 몰랐다. 예. 마마미야.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르코니라는 과학자가 네. 열받아가지고 네. 그 어머니가 영국인이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럼 너 우리 모국인 영국 가서 네. 네가 한번 그거를 특허를 신청을 해봐라. 네. 그래서 마르코니가 영국을 건너가요. 영국 사람들은 알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섬나라잖아요. 그러네. 배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을 이걸 본 거야. 됐다 이거. 역시 특히 필요한 사람이. 그렇죠. 예. 특히 배가 이제 대양에서 조난당했을 경우에 네. SOS를 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 무선 통신이 있으면은 육지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가능할 있다. 수도 있겠다. 요걸 그렇죠. 본 거군요. 예. 그래가지고 1901년도에 마르코니가 최초로 네. 무선 통신을 영국에서 특허 성공을 해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예. 참 그러다 보면 영국이 성경 지명이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이게 1904년도에 러일 전쟁 터지잖아요. 네. 그리고 1914년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네. 육지와 그러니까 해군 본부와 선박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따라잡을 수가 없던 거예요. 독일과 이런 나라들이. 마르코니가. 근데 이탈리아가 마르코니의 특허를 받아줬다면 아마 지금 이탈리아는 피자에 이어서 라디오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마르코니가 영국 건너가가지고 특허를 냈을 당시만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는 텔레커뮤니케이션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네. 패센든이라는 미국 과학자가 이거 미국 과학자. 예. 미국 과학자가 이거를 그러면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가 아니라 네. 한번 내가 무작위로 한번 이걸 전파를 한번 송출을 해볼까 해서 시도를 해요. 브로드캐스팅을 해보자. 브로드캐스팅을 성공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미국 동부에서 네. 대서양 쪽으로 그냥 무작위로 전파를 쏴버려요. 예. 근데 그냥 만약에 처음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신다면 무슨 말을 메시지를 전달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뭐 되게 그냥 뭐 자기 소개를 한다든지. 안녕하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예. 야. I'm 강민 리. My hobby is playing soccer. 예, 이런 거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입사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네. 이제 패센든이라는 과학자는 네. 참 낭만이 있었어요. 낭만 있었어. 예, 무슨 말을 했길래? 바이올린을 연주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 발상의 말을 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예.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나갔군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대서양에 쏴버린 거예요. 1906년도였거든요. 대서양에서 있던 선박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수신기에서 그치. 돈가 나와야 됐던데 갑자기 라라라라라라 음악 소리가 나온 게 환청인가? 환청인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바다의 여신 사이렌이 나타난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죽는 건가? 예. 이것이 1906년도에 이른바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쏜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브로드캐스팅의 시초다.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다양한 나라의 과학자들의 노력이 이제 응집돼서 우리가 지금 라디오를 듣게 된 거였군요. 그렇죠. 라디오라는 것이 누가 하나 딱 뭐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 발명한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사람들의 공에 의해서 이게 응축돼 가지고 탄생한 거죠. 사뮤엘 헤르츠부터 시작해서. 네. 재밌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는 생각도 못했네요.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한반도 최초의 첫 무선 방송은 1927년 일본이 주도해 세운 경성방송국에서 시작됐다고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첫 라디오 방송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전인 1924년도에 네. 약간 임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에서? 지금의 수표교 종각에 그때 사옥이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관철동에 있던 우미관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우미관 김도환 선생님 계셨던. 장군의 아들. 야인시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야인시대 또 좋아하시는군요. 예, 우미관. 우미관. 예. 극장이잖아요. 극장이죠. 네. 그래서 종각에 있던 조선일보 사장실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우미관 극장에 큰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예. 처음으로 전파를 쏜 거예요. 그냥 시험해 본 거죠. 시험 우미관 쪽으로. 네네. 처음에는 이제 그 조선일보 사장 나오셔가지고 네네. 우미관에 모인 우리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수표교에 있는 조선일보 사옥입니다. 네. 깜짝 놀랐겠네. 아니요, 당시 우미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네. 이게 유선 통신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로 뭐 종각에서 뭐 관철동 안머니까 네. 거기서 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나? 아, 굉장히 사운드가 빵빵한데? 그러니까 이 정도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 그리고 거기서 창극 명창이 나와가지고 네. 거부가 거부가 내 거부가 간을 내라 나. 아, 이분도 낭만이 있으시네. 다들 그러니까요. 음악을 싣는구나, 첫 방송에서. 그렇죠. 야. 뭐 낭독보다는 음악이 좋죠. 예, 그러네요. 그게 이제 예.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에요. 창극이. 창극이. 야. 거부가 거부가. 거부가는 그냥 지어내신 거죠, 지금? 아 그렇죠. 제가 그때 한 거. 거부가 한 거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7년도에 이제 경성방송국이 이제 일본이 만들면서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네. 뭐 수신료가 있었어요. 수신료가 그때 있었어요? 네. 돈 주고 들어야 돼요? 수신료가 비싸가지고 또 라디오 단말기가 굉장히 비쌌겠지요. 네. 그리고 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일본어 방송이었거든요. 아. 일본 정책 홍보니까. 네네. 그래서 보급이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 라디오가 비싸고 네. 수신료 내야 되고. 그때 라디오가 얼마나 비쌌냐면 셀러리맨 연봉에 버금갔다고 합니다. 진공관식으로 확성기를 이용했던 라디오 세트가 40원에서 100원 정도, 전지식 진공관 수신기는 100원에서 500원 정도였는데 당시 경성방송 기술직 신입사원 월급이 21원이었다고 하니까 오늘 마침 제 밖에 있는 엔지니어가 제 동기인데 네. 연봉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알아요? 어떻게 하세요? 동기니까요. 아, 예. 오늘로 치면 당시 라디오 한 대가 거의 뭐 중형차 한 대급이었던 거예요. 라디오가 그러니까 네. TV도 옛날에 그랬어요. TV도 비쌌겠죠. 그 TV 있는 집이 동네에 한두 군데 정도? 네. 그래서 무슨 기밀의 레슬링 경기를 한다. 네. 그러면 뭐 말똥이네 집에 모여라. 네. 거기 TV가 있으니까. 네. 그럼 돈 받아요 또. 아이들아 앉아. 너도 기밀 선수 그 레슬링 볼 거야 안 볼 거야? 얼마씩 내. 예. 이런 식으로. 예. 코 묻은 돈. 참 이러면 또 진짜 연식이 나오는데 예. 제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네.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어떤 집에 TV가 있는 집. 있느냐? 아,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게 아, 굉장히 위화감 들었다니까요. 그렇죠. 예. 손 들라고 했다니까요. 집에 예. 냉장고 있는 집 저요. 예. 알면 뭐 없으면 어쩔 거고 있으면 어쩔 거야. 와, 니네 집에 냉장고 있어? 그 전교에 소문나는 게 뭔지 알아요? 뭐죠? 니네 집에 너희들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아, 저요. 우와, 나도 한번 태워줘.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나도 한번 태워달라고. 선생님이 네, 담임 선생님이. 아, 체면도 없던 시절. 예. 그리고 1959년도에 이제 금성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라디오인 A501이 아, 탄생이 되는데 네네. 그게 당시 대졸 샐러리맨의 월급의 3배였어요. 대졸 셀러리맨 월급의 3배. 와. 그러니까 진짜 비쌌구나. 라디오가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제 보급화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밀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라디오가 있는 집이 굉장히 드물고 네네. 특히 이제 뭐 이발소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상점에서 홍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머리 깎으시면서 라디오 들으세요. 우리 아, 집에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라디오 공짜로 들으시라. 라디오 들으시면서 머리 깎으십시오. 식사하시면서 라디오 들으십시오. 효과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치면 뭐 프리미어 리그를 네. 뭐 중계해주는 식당. 뭐 펍 같은 데서. 펍 같은 데서. 예,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해방될 때 일본 천황 그 항복 방송도 라디오로 사람들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디오가 우리나라에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보급화된 것이 이제 1959년 방금 말씀드린 건데 네. 이제 당시 이제 그 락키 화학이죠. 럭키. 아니 락키였어요. 당시에는 락키. 네. 락키 화학의 이제 구인회 회장이 예. 뭐 치약 만들고 하시다가 부회장님. 구회장님께서 음. 야 우리 그때는 이제 라디오를 우리나라가 못 만들 시기였기 때문에 미군 PX에서 몰래 빼낸 라디오를 이제 그 사용을 했어요. 네네. 무슨 뭐 이건 뭐 역사적 팩트니까 말씀드리면 도시바 이런 것들. 아,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언제까지 이제 그 미군 PX에서 나온 그 몰래 빼돌린 라디오로 지금 우리 방송 들을래? 우리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아니 어떻게 우린 화학 회사인데 네. 봐라. 우리가 화학 회사니까 플라스틱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라디오 껍데기가 먹고 플라스틱인데요. 50%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거. 오늘 재벌 기업인 시리즈 시작하나요? 예.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인회 회장이 예. 아주 결정적으로 한 엔지니어를 만나요. 아, 그래요? 김혜수 씨라고 해가지고 네네.
미군 PX에서 그러니까 미군 라디오를 고쳐주는 전파사 수리공이었어요. 아. 어렸을 때 이 라디오 기계에 미쳐가지고 네.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수리 기술을 배워서 돌아왔는데 네. 본인이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라디오를 한 3,000대 이상은 고친 거예요. 눈 감고도 고치는 거지. 야, 만들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구인회 회장이 네. 빠라봐라 김혜수 씨 이리 오이소 네. 해가지고 네. 한번 만들어 봐라. 어. 껍데기는 락키화하게 만들 테니까 네. 안에 한번 회로 한번 만들어 보이소 해서 만들어낸 게 금성사의 우리나라 최초의 A501이거든요. A501. 지금도 이게 저기 그 광화문에 가면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 그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A501 그때 만든 게. 네, 그 오리지널 제품이요. 네네. 야. 왜 A501이냐면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라디오는 다 그 이제 배터리로 운영됐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으로 AC 교류 가정용 전원으로 움직이는 라디오다. AC의 A. 네. 501은 뭐냐? 네. 안에 진공관이 5개가 들어갔다 해서 5. 그리고 이 시리즈의 첫 번째다 1. 501. 그래서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가면 미디어 전시실 있습니다. 그때 전화의 역사할 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홍보하세요. 예. 거기 가면 네, 그 네. A501이 앞에 있거든요. 예. 거기 앞에 버튼이 있어요. 설명 버튼. 네. 띡 누르면은 역사 큐레이터 제가 나타나 가지고 501 설명을 해요. 거부가. 저희 그 네. 실물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네.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가서 네. 미디어실에 가서 A501 앞에 버튼 누르십시오. 광화문에 가면 썬킴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 김혜수 님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저기 네. 라디오를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라디오를 만들어 봤다. 아니요. 뭐 초등학교 때 근데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동아리 같은 데서. 네. 저희 때는 이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 뭐 이 합동과학사 또는 협동과학사에서 네. 라디오 키트를 팔았어요. 문방구에서. 약간 과학상자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 그 갖고 와서 납땜기와 납을 사가지고 네. 집에서 납땜질을 하면서 예. 이걸 납땜을 해서 네. 라디오를 만들어요.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그렇죠. 예.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전원을 켜고 네. 다이얼을 돌렸을 때 빠바바바 이조원입니다. 나오면 그때 희열이 있겠다. 예. 그 지금 제 손가락에 네. 몇 개의 지금 지문이 없어요. 진짜로. 그때 그것 때문이라고요? 그때 정말 납땜을 하다가 실제로 예. 납땜기가. 진짜? 네. 그럼 그때는 아이들 별의별 거 다 만들었다니까요. 뭐 금속 탐지기도 만들고 라디오도 만들고. 라디오에 인생을 바치셨네. 라디오 인생을 지문을 잃으면서까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라디오 스타가 된 겁니다. 아유, 그럼요. 난 알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라디오사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54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방송이자 개신교 전문 보도 방송국이자 이강민의 잡지사의 모회사 CBS가 문을 여는군요. 그럼요. 아하. 얼마 전 그 신지의 영화 음악팀 25주년을 맞이했다고. 정말 대한민국 라디오 하면은 CBS죠. 그렇죠. 예. 왜 쉬세요 한번?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역사가 짧습니다. 다른 데는. 네. 꼭 얘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의 결실 이 라디오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농촌의 라디오 보급 이 운동을 벌였어요. 다 한 대씩 가져가라. 정책 홍보를 하겠다. 예. 그리고 정책 홍보만 하면은 라디오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등장한 것이 뭐냐면 라디오 드라마들이요. 라디오 드라마. 성우들 모여가지고. 그렇죠. 라디오 배우들이 따로 있었으니까. 전원주 씨도 성우셨잖아요. 전원주 선생님이요?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요.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청실홍실이라는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잠깐만. CBS 여기 복도에 예전에 전원주 선생님 연기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 게스트인데도 보고 왔는데 보았는데 그렇구나. 예. 그냥 너무 하시네. 예. 사과드리고요. 그 청실홍실 엮어서 그때 이렇게 라디오에서 청실홍실 드라마가 나오면은 제목이 청실홍실이에요. 청실홍실이에요. 예. 성인 드라마였어요. 성인 드라마라 하면? 네? 성인 드라마라 하면? 이
뭐라고 할까 임자 있는 한 남성을 놓고 치정극이라든지 또 다른 임자 있는 여성과 이 또 다른 여성이 세 명의 사랑이군요. 예. 이러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타 방송사의 TV 모래시계 열풍이 불었던 것 같이 거의 90%가 넘는 청취율을 90%? 와, 뭐 잡지사도 한 90% 나오잖아요. 잡지사 90% 저희가 원하고 있죠. 그래서 청실홍실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는 시간만 되면은 거리가 한산해졌다. 그게 몇 년 대충 몇 년도? 그게 60년대 초반이요. 60년대 초반에. 그리고 그땐 다 재밌게도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와 광고가 다 생방송이었다는 거. 광고도요? 광고도 대기하고 있다가 자 드라마 끝났습니다. 배가 아플 때는 상민약. 틀릴 때도 있겠네요. 네? 틀릴 때도 있겠네요. 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한때 모셨던 신상훈 감독 등등등은 그때 영화 감독들이 상당히 많은 영화 감독들이 이 라디오 드라마를 보고 듣고 영화의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영화 나중에 TV 모든 미디어의 발전의 시작은 라디오였다. 그렇죠. 문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줬다. 우리 또 우리 편집장님도 생방 하루 종일 하시라면 하실 수 있나요? 하루 종일이라 하면 24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광고를 요즘 생방으로 하라면 희한해할 거예요. 희한하죠. 상상도 안 가죠. 대기하고 있다가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해야 돼. 앞뒤가 똑같은 이거를 매 시간 불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선열 조강지 저가 좋더라. 선열료를 하필 또. 네. 그 시절이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라디오 썰 푸실 거리가 아직도 뭐 한 바가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 공개 방송 한번 해야겠어요. 당시에 유명했던 DJ들 김광한 씨, 김기덕 씨, 또 전설의 이종환 선생님.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문세 씨는 기억나시죠? 이문세 씨 세대도 전 아니고 별이 빛나는 별밤 세대도 아니고 이수만 씨가 MBC에서 심야 방송을 하셨거든요. 그때 정동문화 방송에서요. 이수만 씨가 라디오 생방송하다가 UFO 본 썰 기억 아세요? 모르죠. 요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수만 씨의 UFO 본 썰을 썬킴 씨가 얘기해 주겠다. 정동에서는 청와대가 보여요. 그러니까 라디오 생방송하다가 정동에서 청와대 상공에 UFO가 뜬 거를 이수만 씨가 본 거야. 이거를 생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그래요. 요거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파장이 있었던 모양인데 다음 시간에 기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라디오를 우리가 올드 미디어니 레가시 미디어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라디오만의 매력과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매력은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변화할 부분은 변화해 나가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라디오의 매력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뭐죠? TV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목소리가.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만 들리다 보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강민 진짜 잘생기지 않았을까?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끔씩 댓글에 이렇게 댓글 달시더군요. 네? 뭐라고? 염경환 씨 닮았을 것 같다고.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네. 근데 막상 보니까? 거의 무슨 이 장동건이죠. 장동건이다. 잘생김의 대명사가 장동건인 것도 좀 약간 연배가 나오는 느낌인데. 누구를 해야 되냐, 그러면? 차은우 씨나 뭐 송강 씨. 누구요? 송강 씨라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송창식이요? 아니. 가나타라 마바사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희 잡지사도 어쨌든 이 라디오판 잘 살려가면서 오래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플랫폼의 탑스타 썬킴 씨 라디오 계속 놓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